유럽연합 수장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탄약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 같은 한국의 방침이 뒤집힐지 서방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5일 유렉티브는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22일 윤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오랫동안 요청해온 탄약과 기타 군사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날 계획입니다. 미셸 의장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함께 서울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개전 이후 전략물자에 대해 미국과 EU의 수출 통제를 시행했고 러시아 은행 일부를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에서 배제했는데요.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량을 70% 이상 줄이고 우크라이나의 응급의료품, 백신, 발전기 등 1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지원에 무기는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비롯한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무기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인도적 지원 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를 포함한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과도 155mm 포탄 10만 발 판매 거래를 맺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이 자국 무기 보유율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자체 장비를 보낼 수 있게 한 셈입니다. 브리쉘 자유대학교의 안보외교 전략센터장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한국은 단기간에 탄약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며 한국산 탄약은 나토 기준에 부합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장비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는 한국이 정책을 바꾸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물을 것이라며 전쟁 중인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